옛날 옛적 울진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해룡이라 불리는 바다 의수우신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해룡은 바다의 깊은 곳에서 거주하며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건 물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다. 그러나 해룡은 매우 신비로운 존재여서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가 나타날 땐 항상 바다가 푸른 빛으로 빛나 마치 별들이 바다 속으로 떨어지는 듯한 장관을 이루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풍어를 기원하며 해룡에게 제물을 바쳤다. 이 제물은 신선한 물고기와 따뜻한 떡,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족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어촌의 어르신들은 해룡에게 바치는 제사가 마을의 번영을 보장한다고 가르치며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어느 해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바다마저 거세어져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부들은 나가면 늘 허탕만 치고 돌아왔고 마을은 점점 위기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처음으로 등장한 젊은 어부가 있었다. 그는 바다에서 해룡을 직접 만나겠다는 꿈을 꾸었다고 떠올리며 용감하게 바다로 나섰다. 그날 밤 바다는 평소보다 더 거칠게 출렁였고 청년 어부는 작은 배로 홀로 바다 한가운데에 나갔다. 그는 용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룡을 불렀다. 미지의 시간 동안 그는 아무런 반응도 받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부의 눈앞에 반짝이는 비늘을 가진 거대한 해룡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룡은 청년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에 감명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생산력 넘치는 삶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에게 작은 소라 껍질 하나를 주며 마을로 돌아가라고 했다. 이 소라 껍질은 마을에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줄 행운의 상징이 될 것이었다. 청년은 그 소라 껍질을 귀하게 간직하며 마을에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바다가 잔잔해졌으며 물고기가 넘쳐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해룡의 은혜로 다시 풍요로워진 마을은 그 소라 껍질을 마을의 중심에 모셔두고 해룡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해룡을 잊지 않고 매년 봄마다 바다 의수우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그들의 전통을 이어갔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울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그들은 바다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태백산맥. 그곳엔 수많은 전설과 신화가 내려온다. 그 중에서도 태백산의 깊은 숲속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는 태백 주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온 믿음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대관령 할머니로 불리는 신령이었다. 옛날 태백산 근처 작은 마을에 대가 일어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은 갑작스러운 가뭄이 찾아와 밭이 타들어갔고 다른 날은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넘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이 모든 게 산의 신령을 노하게 한 탓이라 믿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과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꺼내며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대관령 할머니에게 기도를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네. 그곳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이 말한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제사를 지내고 아이들까지 동원하여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숲은 빽빽했고 길은 험난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걸어갔다. 마침내 그들이 대관령 할머니의 성지가 위치한 곳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저물어 있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제단 앞에 모여 축제를 벌이듯 양초를 켜고 자신들이 지어온 쌀과 채소, 닭을 바쳤다. 그리고 울려 퍼지는 북소리와 함께 일제히 기도를 시작했다. 이 순간 대관령 할머니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늙고 고운 할머니의 모습으로 말이다. 너희의 마음이 느껴진다. 불화로 물들어 있던 하늘을 맑게 하리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 아침 마을에는 마치 꿈을 꾼 듯이 청명한 하늘이 펼쳐졌다. 농작물은 다시금 살아났고 강물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마을은 대관령 할머니 덕분에 평온을 되찾았다. 그 이후로 태백 마을 사람들은 매년 대관령 할머니를 기리는 축제를 열게 되었다. 그날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옛 전통 의상을 입고 함께 모여 조상을 기리고 축복을 기원하며 자신들의 삶이 신령에게 달려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다. 대관령 할머니의 기적. 이야기는 이제 태백을 넘어 강원도 전역에 퍼져나가며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그들 삶에 주는 교훈을 되새긴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법을 알려준 태백산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천안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신비로운 다리가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다리는 용각다리라 불리며 물의 신인 용왕이 직접 세운 것이라고 했다. 전설에 따르면 용각다리는 오직 비가 오는 날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그곳에 들어서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천안의 한 마을에는 오래 전부터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용각다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용각다리는 늘 안개와 비에 가려져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천안에 무척이나 가물던 시기에 한 청년이 나타났다. 청년의 이름은 준하로. 그는 부모님을 잃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신세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차별했고 외로운 준하는 늘 비오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비 내리는 날이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던 그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다. 어느 여름날 마침내 기다리던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준하는 이전보다 강한 비바람 속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는 숲속에서 낯선 빛을 보았고 마치 그 빛이 자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호기심에 이끌린 준하는 비바람을 뚫고 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준하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했다. 촘촘히 내리는 빛 속에서 용각다리가 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다. 미시령의 구름처럼 신비롭게 떠있는 다리 양쪽 끝에는 용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다리의 중간에는 옥좌에 앉아있는 것 같은 형체가 보였다. 준하는 두려움 반 기대감 반으로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다리를 건너는 동안 그는 주변에서 들리지 않던 차분한 물소리와 마치 오래된 나무가 휘엉뚱 주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다리를 완전히 건너자 하늘에서 몇 마리의 핫과 물이 신인 듯한 형상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순간 용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하야, 내가 참으로 선량한 마음을 지닌 자루구나.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너는 혼자가 아닐 것이다. 나는 너에게 우리 용들의 비법을 전수하겠다. 용왕은 준하에게 용각다리의 비밀을 가르쳤고 어떻게 물의 힘을 활용해 마을을 번창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번개처럼 사라졌다. 준하는 마을로 돌아와 용왕이 가르쳐준 대로 곡식을 키우고 물을 다루는 법을 전수했다. 마을은 풍족해졌고 사람들은 준하를 다시 보았다. 하지만 준하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용왕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았다. 비 오는 날이면 준하는 항상 용각다리를 찾아가 자신을 구원해준 용왕에게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이 전설은 천안에서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다. 누구에게나 비오는 날만이 아니라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곧 기적을 만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안동의 한 작은 마을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대대로 안동에 뿌리 내린 가문이었으며 그들은 조상의 유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내려오던 자개장이 있었는데 그 화려한 자개 무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목을 끌 정도였습니다. 자개장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고 당시로서도 수백 년 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가족은 이 자개장을 거실 가장 중앙에 두었고 집을 방문하는 이들이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자개장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자개장에서 신비한 빛이 새어나오고 그 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춘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호기심이 많은 마을 청년들이 이 소문을 검증하기 위해 가족이 사는 집을 몰래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자개장을 지켜보며 그 마법 같은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자개장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반짝임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빛은 점점 뚜렷해졌고 자개 문양에 숨겨진 독특한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청년들은 놀라 소리를 낼 뻔했지만 그 미묘한 분위기에 매료되어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개장에서 여인의 그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낼 수 없는 신비로운 소리였습니다. 겁을 먹은 청년들은 도망치듯이 집을 빠져나갔고 마을에는 이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소문은 여러 갈래로 변질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자개장이 저주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가족은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려니 하거라. 자개장은 우리 집안의 혼과도 같은 것이니 그리 쉽게 놀랄 필요는 없단다. 하지만 마을의 사람들은 이내 자개장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꺼리는 이들도 있었고 밤이면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의 딸이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귀신 들린 자개장의 저주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마을 원로의 조언에 따라 자개장을 마을 외곽의 한적한 곳에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자개장을 묻던 날 마을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으며 저녁이 되자 오히려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그 후로 가족의 딸은 건강을 회복했고 그 집에는 더 이상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개장은 전설로 남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자개장은 잊혀져 갔지만 자개장이 지닌 신비로운 힘과 가족의 이야기는 안동 민속신앙의 일부로서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